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가 되기 위한 두 번째 발걸음입니다. 뛰어오시느라고 뛰셨어요. 네. 후다닥 빨리 달렸는데요. 너무 궁금한 주제가 있어가지고 이 반감기에 대해서 제가 너무 궁금하거든요. 네. 이 반감기 효력이 이제 시장에서 의미가 있을까? 이게 너무 투자하면서 되게 고민이 깊더라고요. 일단은 최근에 이제 비트코인 반감기 주기마다 채굴 보상이 점점 줄어들어서 이미 반감기 효력은 사라졌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네. 혹시 동의하시나요? 어느 정도 동의합니다. 맞는 말이긴 하나 틀린 말이기도 합니다. 좀 더 부연 설명을 드리면 반감기가 이제부터 언제 그리고 얼마나 길게 이어질지는 다 알려진 사실이잖아요. 주식시장의 오랜 격언도 있지만 이미 알려진 악재는 악재가 아니다. 반대로 말하면 이미 알려진 호재는 호재가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가 비트코인의 4년 주기 반감기가 돌아온다. 그 소식 자체가 호재가 되는 시절은 이제는 어느 정도 지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게 호재가 됐던 시절은 진짜 아무도 비트코인에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갑자기 어떤 기자가 신문에다가 기사를 쓰는 거예요. 비트코인의 4년 주기 반감기가 또 돌아온다. 가격이 또 폭등할 수도 있다. 이런 기사가 나오면 사람들이 갑자기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원래는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한 10명도 안 됐는데 이제 100명, 1000명이 거래소 앱을 깔고 비트코인을 나도 한번 사볼까 하면서 이제 원화 입금하고 만지작 하는 그런 수준의 비트코인의 어떤 대중성 단계에서는 반감기라는 뉴스 자체가 호재가 됐었죠. 근데 이번에는 반감기 자체가 호재가 그렇게 아니다라는 게 어느 정도 드러났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1월 달에 있었던 비트코인 ETF 승인 소식에 73,000불까지 갔던 가격이 반감기가 지나고 오히려 7만 불까지밖에 못 가고 떨어져서 지금 이제 58,000불, 57,000불 이제 뭐 더 내려가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가격이 아직 전고점을 못 뚫고 있어요. 반감기가 지난 지 지금 벌써 5개월째가 됐는데도 보통은 반감기가 지나고 6개월 정도 지나면은 상승장 흐름이 슬슬 돌아오죠. 그리고 1년에서 1년 반 정도 될 때까지 급격한 상승장이 찾아오는 그래서 사이클이 종료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많았다고 해봐야 지난 3번의 반감기를 거쳐서 그렇게 했다는 거니까 앞으로도 3번의 역사가 또 반복될 거냐 이거는 그렇게 봤을 때는 오리무중이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비트코인 가격이 어떻게 움직일지 예상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반감기 때문에 오르는 시절은 어느 정도 끝난 거는 맞습니다. 다만 여전히 변하지 않은 원칙은 뭐냐? 여전히 변하지 않은 어떤 환경은 뭐냐면 비트코인의 공급량은 여전히 반으로 줄어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트코인의 가격은 공급과 수요가 만나서 이퀄리브리움에서 가격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아주 단순하게 보면 그렇습니다. 비트코인의 가격이 선물이나 파생 상품에서 수요가 발생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현물에서 발생하기도 하고요. 현물이 아니라 그냥 그 기대감 자체로 그게 수요로 장 외에서 발현되어서 갑자기 비트코인에 어떤 쇼티지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수요가 발생하는 이유만 다를 뿐이지 매 사이클마다 급격하게 수요가 늘어나는 그 시기가 언젠가는 왔어요. 근데 그렇게 급격하게 수요가 늘어나는 시기가 언제랑 항상 맞닿아지냐면 반감기 이후에 공급량이 반으로 줄어들었을 때 그렇게 수요 증가가 옵니다. 이거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일 것 같기도 해요. 닭이 먼저일까요? 달걀이 먼저일까요? 공급이 줄어드는 게 먼저일까요? 수요가 늘어나는 게 먼저일까요? 제 생각엔요. 공급이 일단 반으로 줄면 그것 때문에 수요가 올라가는 일이 있습니다. 항상 이게 반복되어 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공급은 여전히 반감기를 거치면서 매일 6.25 비트코인이 나오던 게 3.125 비트코인으로 줄어들었어요. 하루에 900 비트코인이 나오던 게 하루에 450 비트코인만 나옵니다. 이 450 비트코인만 하루에 나오는 게 지금은 괜찮아요. 수요가 아직 높지 않으니까. 근데 수요가 어떤 일이 발생하던 간에 갑자기 늘어나면요. 이제 쇼티지가 더 급격하게 찾아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급량이 반으로 줄어들었으니까. 그게 가격 상승에 바로 반영돼서 급격한 가격 상승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언젠가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러면 이 공급이 줄어드는 조건 이외에도 반감기 효과가 조금 탄성을 얻으려면 또 어떤 조건들이 충족되는 게 좋을까요? 지금은 비트코인 ETF라고 하는 호재가 한번 크게 있었기 때문에 그에 준하는 호재가 하나 있어줘야 아무래도 우리가 직관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도 비트코인의 수요가 많이 늘겠죠. 비트코인은 뭐 예를 들어 금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금은 수요가 어디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지 아세요? 금의
50% 정도는 여기에 쓰입니다. 주얼리. 주얼리. 네. 금 생산량의 50%는 보석 시장에서 수요가 발생을 해요. 제가 하고 있는 것도 금반지인데 금은 탄탄한 수요가 존재를 해요. 그러다가 이제 금을 투자 자산으로 보는 금융시장에서 수요가 폭증할 때도 있고 또는 금을 안전자산으로 보는 어떤 장기 투자자들의 골드 바 수요가 증가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어떤 분야에서 갑자기 없던 수요가 생기면은 팍 튀는 거예요. 가격이 팍 튀는 겁니다. 안정적인 수요가 있는 와중에 의외의 수요가 발생했을 때. 근데 비트코인은 아직은 안정적인 수요라는 게 없어요. 비트코인은 사실 주얼리 마켓에서 사가는 것도 없고 그런 안정적인 수요가 아직은 없죠. 그러니까 없는 상태입니다. 수요가 사실상. 지금 비트코인 시가총액은 한 1조 달러를 갓 넘었죠. 근데 미국 주식시장의 규모만 47조 달러예요. 그러니까 50분의 1 정도 규모밖에 안 되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뭐 기관들이 많이 샀다, 지금 ETF로 수요가 높다라고 하는 거는 주식시장 전체랑 비교해보면 아주 요만큼입니다. 주식시장보다 더 큰 게 채권시장이죠. 그리고 채권시장보다도 요만큼밖에 안 되는 수요가 여기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는 수요예요. 이 상황에서 기존의 1조 달러를 넘는 큰 수요가 하나 발생을 하면 이게 이제 비트코인 입장에서 큰 거지만 거듭 말씀드리지만 금융시장 전체로 봤을 때는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규모로 봤을 때. 하지만 의외의 수요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비트코인 가격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럼 그게 어떤 게 있을 수가 있냐 이번에는. 비트코인 ETF가 하나 있었고 얼마 전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 후보가 그 비트코인 행사 가서 우리가 이제 비트코인을 전략적으로 준비 자산으로 가져가겠다는 얘기를 했죠. 그게 현실화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미국이 이제 100비트코인씩 매년 산다. 막 이런 지금 생각해보면 사실 상상도 안 되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한다. 또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같은 기업이 재무 건전성을 위해 비트코인을 정기적으로 매수하는 그런 플레이를 하는 기업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사실 2021년 전만 해도 아무도 모르던 기업이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다 아는 기업 마냥 그렇게 한다. 델 컴퓨터,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기업들이 갑자기 나와서 이제부터 우리도 비트코인을 정기적으로 매수할 겁니다. 이러면은 이제 비트코인의 엄청난 호재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수요가 없던 수요잖아요. 없던 수요가 갑자기 발생하는 것 때문에 가격이 막 올라간다. 이렇게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반감기 이슈라는 건 결국 수요와 공급이 요소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 반감기처럼 주기적으로 공급이 줄어드는 또 다른 이슈들도 있나요? 비트코인에는 이제 여러 가지 장치들이 들어가 있어요. 이 비트코인의 4년 주기라는 거는 반감기 때문에 찾아오기도 하지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여러 요소들 중에 중요한 거, 난이도 조절 메커니즘이라는 게 있습니다.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2주에 한 번씩 난이도를 조절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 비트코인 채굴자들이 존재를 하죠. 채굴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전기를 투입해서 남들보다 먼저 문제를 풀면 비트코인을 보상으로 받아가는 겁니다. 근데 그 확률이거든요. 그 확률을 높이려면 더 많은 기계와 더 많은 전기를 투입하면 확률이 올라가요. 그래서 더 많은 채굴자들이 여기에 나도 해볼래 하면서 들어오면 비트코인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되는 문제의 난이도가 올라가요. 경쟁을 높이는 거죠. 아무나 쉽게 비트코인을 보상으로 받아가지 못하게끔 난이도를 엄청 높여버립니다. 이 난이도라는 게 무슨 어려운 수학 문제를 내는 게 아니라요. 랜덤 넘버를 찾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0이 무작위로 개수가 들어가 있는 무작위 10진수 숫자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6자리 숫자만 우리가 맞추려고 해도 컴퓨터를 뭐 여러 번 반복 연산을 시켜도 안 되잖아요. 근데 아주 자릿수가 높은 숫자를 딱 내서 이거를 먼저 푸는 사람이 가져가는 겁니다. 그렇게 낮은 확률의 숫자를 찾다 보면 채굴자들이 중도 포기를 해버려요. 수지 타산이 안 나온다. 아무리 전기를 투입해도 내가 보상을 못 받네? 그러면 빠지잖아요. 그러면은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영리하게도 이제 난이도를 낮춥니다. 난이도를 쉽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또 채굴자들이 들어올 요인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게 2주에 한 번씩 일어납니다. 그래서 난이도 조절 메커니즘이 비트코인의 채굴이 계속될 수 있게 하는 좋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어떤 뭐 비트코인의 가격이나 뭐 이런 거랑 상관없이 비트코인 채굴이 계속된다면 그러면 비트코인의 자산을 맡기고 있는 우리 같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굉장히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는구나. 그래서 51% 어택으로부터 안전하게 우리 자산을 지켜주는구나 라는 거를 담보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비트코인의 수요와 공급이 있기 전에 먼저 이 네트워크의 안정성, 가격이 오르던 내리던 수요가 증가하던 하락하던 이 비트코인 채굴에 참여하는 채굴자들은 견조하게
유지가 되겠구나. 그래서 비트코인 네트워크는 아주 안전하게 유지가 되겠구나라는 걸 우리가 담보할 수 있는 그 난이도 조절 메커니즘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 채굴 시장의 활성화가 정말 근본적인 포인트네요. 그렇습니다. 네. 이번에는 조금 재밌는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4년 뒤에 2028년 반감기 때는 혹시 상상하시기에 조금 어떤 일들이 펼쳐질 것이라고 예상을 하시나요? 굉장히 재밌는 질문이네요. 당장 내일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는데 저는 미래를 예측하는데 굉장히 능력이 좋지가 못하긴 합니다. 제가 예상했던 것들은 많이 현실이 되지 않은 경우도 많았고 또는 예측 자체를 잘 못하는 ESTJ, 호기심과 어떤 상상력이 부족한 그런 사람이라는 점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 다만 비트코인에 대한 제 기대감이 있잖아요. 이 기대감이 그대로 현실로 발현된다면 저는 이제 2028년은 이제 비트코인이 글로벌 기축통화로 쓰이는 어떤 하나의 이정표를 찍는 그런 중요한 순간이 될 것 같아요. 2021년에 그 이정표가 한번 세워졌었거든요. 이 나이브 부켈레라고 하는 엘살바도르의 대통령이 비트코인을 현지 통화로 법정화폐로 인정을 하면서 최초로 비트코인을 이제 법정화폐로 채택한 국가가 되었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정표죠. 그래서 지금도 비트코인은 엘살바도르 내에서 현지에서 결제 수단으로 쓰입니다. 그래서 관련 산업들도 많이 가고 있고, 뭐 엘살바도르가 다시 이제 외국인 관광객들도 많이 찾아오는 그런 부흥하는 남미 국가가 됐어요. 이게 다른 국가들도 모방하고 싶어하는 국가들이 저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마치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전략을 보고 일본의 메타플래닛이나 아니면 샘러 사이언티픽 같은 기업들이 지금 따라하고 있는 기업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조금씩. 근데 국가는 아무래도 조금 더 힘들겠죠, 기업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살바도르의 이 성공 케이스를 보고 따라하는 국가들이 나온다. 그리고 그 국가들의 이름이 제법 영향력이 있다. 예를 들어 같은 남미에 있지만 아르헨티나 같은 경제 대국이라던가, 그러면서도 이제 인플레이션이 엄청 허덕이고 있잖아요. 이런 나라들이 비트코인을 법정 통화로 채택하고 또 정부 차원에서 비트코인을 적립식 매수하는 그런 일을 해주면 비트코인의 어떤 위상 자체가 굉장히 올라가면서 비트코인이 진짜 글로벌 기축통화로 쓰일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기대감이 커지는 그런 일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트코인은 일단 기본적으로 수요가 지금 많이 부족한 상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에도 이 비트코인 가격이 조금 지지가 될 수 있다라고 믿음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저희는 비트맥시니까요. 네. 그 이유들에 대해서 제가 많이 궁금한 것 같습니다. 일단 역사가 증명을 해주죠. 왜냐하면 비트코인이 죽었다, 이제 끝났다라고 저주했던 많은 뭐 금융 경제 전문가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의 의견이 계속해서 틀렸다는 게 매 사이클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버블이라고 함은, 버블은 꺼지면 죽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자산이 버블이다 그러면은 그게 한번 크게 올랐다가 꺼지면은 다시 회복을 못 해야 돼요. 근데 비트코인도 많이 올랐다가 꺼지긴 합니다. 근데 다시 살아나서 전고점을 뚫고 올라가죠. 그거를 4번을 반복을 했습니다. 이거를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러면은 비트코인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돼요. 왜 이렇게 계속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냐. 근데 그걸 설명을 못 하죠. 이거를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버블이라고만 볼 게 아니라 뭔가 그 기저에 깔려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래서 역사가 일단 증명을 하고요. 다시 비트코인이 죽지 않는 이유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채굴과도 연관이 있는데요. 이게 기술 레이어이기 때문이에요. 어떤 기대 수익이라는 게 존재하는 기술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터넷이라는 게 만들어졌을 때는 돈이 안 됐어요. 그냥 모뎀으로 연결해서 들어가면은 글도 올리고 사진도 올리고 막 이러면 그냥 그거 보고 끝이었거든요. 돈을 내는 것도 없었고. 그래서 그냥 무료 사이트, 무료 서비스, 무료 커뮤니케이션 공간 이런 거였어요. 근데 이제 이게 수익화가 되기 시작했죠. 그게 이제 웹 2.0이죠. 인터넷 기업들이 나타나고 구글이나 뭐 아마존 같은, 내가 이거를 이용해서 수익화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낸 기업들이 나오면서 산업이 형성된 거죠. 그게 이제 2000년 닷컴 버블 이후에 생겨난 일이죠. 이게 비트코인에도 저는 동일하게 발생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저는 업계에 있는 사람이니까 여기 물밑에서 어떤 산업이 발생하고 있는지를 알잖아요. 단순히 투자자들만 있는 게 아닙니다. 비트코인의 기술을 발전시키고 이 기술 위에 또 새로운 유용한 서비스를 얹으려고 하는 기업들, 그리고 이 기업들에 투자하는 투자사들, 이런 것들이 다 지금 그 가격을 받치고 있는 요인이거든요. 어떤 자산이든요, 거기에 투자했다면 그거를 훨씬 상회하는 투자금을
투자금 회수를 기대하기 마련입니다. 그렇게 비트코인의 가치가 늘어날 거로 보고 투자를 집행한 기관, VC, 기업, 그리고 스타트업들이 많다는 거는 그만큼 강한 지지선이 있다는 걸 의미를 하는 거죠.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이 저는 꺼질 수는 있으나 또 전고점 밑으로 내려올 수는 있으나 다시 복구해서 신고점을 형성할 거다. 그 사이클은 끝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저는 오늘부터 반감기가 아니라 비트코인만 생각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오늘 수업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